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소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뱃살 문제, 그 중에서도 아무리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유독 배만 나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흔히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배만 나올까? 라고 하시지요. 실제로 활동량도 많고 군것질도 피하는데 옷을 입으면 항상 배 부분만 도드라져 보여 속상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먹는 양이나 운동 부족이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지속되는 만성 염증에 있습니다. 이 염증은 우리 몸속 장기와 세포를 천천히 자극하면서 지방을 축적하기 쉬운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줄어들고 내장 지방은 늘어나는 변화 속에서 이 염증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체중도 적당하고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나오는 현상. 이를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몸은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며 면역 체계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 질환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단순히 축적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방 조직 자체에서 염증 유발 물질이 끊임없이 분비되며 간, 심장, 뇌, 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지방이 염증을 부르고 염증이 다시 지방을 쌓는 순환 속에 우리 몸은 점점 더 비만 체질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첫 번째로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를 잡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과한 인슐린 작용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국 지방을 분해하기보다는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장 건강도 큰 역할을 합니다. 유해균이 많아지고 장벽이 약해지면 음식 속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전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간도 영향을 받고 지방 대사도 꼬이게 되며 내장 지방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지방의 분포를 바꾸어 엉덩이와 허벅지에 있던 지방이 복부로 집중되게 만듭니다. 더불어 근육량도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어 예전과 같은 식사량이라도 살이 더 쉽게 찌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이 문제를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몸의 지방을 저장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복부의 지방을 쌓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을 때도 이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 살이 빠지기 어려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부 비만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정보 체계가 살을 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몸의 메시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며 장기들의 협력을 되찾는 것. 그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뱃살을 유발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그에 반해 뱃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렵거나 힘든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뱃살을 부르는 식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식사지만 그 안에는 염증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빵, 과자, 시리얼 같은 음식은 입에 달고 부드럽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급격히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요동치면 몸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문제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인스턴트 과자류, 튀김 패스트푸드 등에 포함된 이 지방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염증을 키웁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간에서 지방 대사를 교란시키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육류 섭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가공된 육류나 기름에 튀긴 고기는 몸속 염증을 자극합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음식에는 질산염, 아질산염 등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이들이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 체계를 자극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 역시 뱃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음주는 장을 약하게 만들고 간을 혹사시키며 혈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특히 술은 위에서 소화되기보다 먼저 간에서 해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의 대사 순서가 밀리고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 대신 선택하는 제로 칼로리 음료나 저칼로리 간식에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데 이는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염증성 균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 체계에 혼란이 생기고 다시 염증이 커지며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거나 평소 즐겨 섭취하면 아무리 적게 먹더라도 몸은 지방을 쉽게 쌓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을 줄이기보다는 질을 바꾸는 식단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염증을 억제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블루베리와 자색 양배추 같은 보라색 식품, 토마토, 파프리카, 당근, 단호박 같은 붉은색과 주황색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들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독소를 흡착하고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며 장내 유익균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장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도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은 오히려 염증을 억제합니다. 특히 오메가 지방산은 뇌, 간, 장기 등 전신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역시 좋은 지방과 섬유질을 함께 공급해 주는데 지나치지 않도록 하루 한 줌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위주로 섭취하고 육류는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미료보다는 천연 허브나 마늘, 생강,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은 염증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사 중간중간에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처럼 식사 하나에도 세심한 선택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런 식습관을 일상생활 속 루틴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하루 루틴별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뱃살을 줄이는 여정은 결국 몸이 좋아지는 여정과도 같기에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흐름 속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하루를 기준으로 뱃살을 줄이기 위한 생활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식단을 잘 지키다가도 금세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사람이기에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하루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하루의 시작을 몸에 부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여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체내 순환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유도합니다. 수면 중 혈액이 농축되고 장기가 쉬었던 상태에서 부드럽게 몸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팔과 다리를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햇빛을 마주하며 호흡을 조절하는 동작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며 하루 동안의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고 지나치게 무겁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두부, 브로콜리와 같은 재료에 발효 김치를 더하면 장 건강과 염증 조절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곡물은 흰쌀보다 귀리나 잡곡밥, 고구마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고 여기에 블루베리나 견과류 같은 항산화 식품을 더하면 아침 한 끼로 몸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내내 에너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폭식이나 군것질을 막아주는 기본이 되며 하루의 컨디션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점심은 한식 위주로 하되 구성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재료로 만든 음식, 예를 들어 생선구이, 각종 나물, 백김치, 된장국이 포함된 식단이 바람직합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로 조절하고 그 외의 반찬에서 단백질과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합니다. 물은 식사와 함께 많이 마시기보다는 식사 중간중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내 수분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깥 공기를 쐬며 천천히 걷는 산책은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게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 식곤증이나 졸림으로 인해 당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 음료나 간식에 손이 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간식은 일시적인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곧바로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백질 위주의 간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무염 아몬드 한 줌, 플레인 요거트처럼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이 추천됩니다. 이는 인슐린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염증 반응도 줄여줍니다. 음료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오전 시간에만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고 오후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차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이차, 대추차 등이 적합합니다. 이런 차들은 수분 보충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여유 있는 저녁 식사를 계획하면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두부조림, 된장국, 채소볶음에 현미밥 반 공기 정도의 구성이 적당합니다. 식사 중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과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포만감은 식후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느껴지기 때문에 먹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다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방 안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지방이 복부에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하루만 실천해서 효과를 보기보다는 꾸준히 반복될 때 몸이 바뀝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대사와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며 결국 뱃살을 줄이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숙면을 위한 준비와 운동, 그리고 기록을 통한 몸의 인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 비만을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숙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되지 않고 염증 상태도 유지됩니다. 복부 지방 역시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의 질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신체는 하루 동안 받은 자극과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깊은 잠에 들어야 몸속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분비되고 염증 물질이 제거됩니다. 특히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서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밤늦게까지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자극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잠드는 시간을 늦추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꺼두고 조명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며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들은 피로를 줄이고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게 해줍니다. 또한 밤 시간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야식은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에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른 저녁을 가볍게 먹고 그 이후에는 따뜻한 차 1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복부 비만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격한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무조건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 앞을 걷거나 가까운 거리를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대사 기능이 향상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며 내장 지방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운동은 꼭 땀을 흘려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을 돌게 하며 뇌와 심장, 장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운동 빈도도 중요합니다. 매일 하려다 지치기보다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일정하게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운동을 생활 속 리듬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몸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수면 시간은 어땠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는 습관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기록은 무작정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했는지, 어떤 날 더 피곤했는지를 적어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면 시간과 질, 운동의 내용, 식사 시간을 함께 기록하다 보면 뱃살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는 양만 줄이고 헬스장에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변화는 더 빠르게 시작됩니다. 이처럼 생활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장 건강, 호르몬 균형. 그 어떤 것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서로를 돕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몸은 우리 삶의 방식에 그대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변화된 몸을 만나게 해줍니다. 다음은 몸속 염증을 더 근본적으로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와 자연요법, 그리고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뱃살을 키우는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뱃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뿐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함께 알아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뱃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무심코 반복하게 되는 실수, 그리고 몸속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아무리 좋은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더라도 뱃살을 고집스럽게 남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흔히 범하는 실수는 무조건 적게 먹는 것입니다.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하루 2끼만 먹거나 한 끼를 아주 적게 먹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방을 더 적극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에 몰아서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과적으로 지방 축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특정 식품만 먹는다거나 지나치게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남용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비타민이나 효소, 단백질 보충제가 좋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과하게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식사 습관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흔히 보이는 문제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관절이나 심혈관에 부담이 되며 운동 후 폭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몸의 상태를 무시한 계획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몸의 염증을 다스리고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 식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외로 가까운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생강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은 몸을 데우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차로 우려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란빛을 띠는 이 뿌리 식물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을 조절하는 데 좋습니다. 커큐민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도 아주 강력한 자연 항염 식품입니다. 생으로 먹기보다 살짝 익히거나 발효된 흑마늘로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이고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지방 산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2잔 정도 식후에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밤늦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고등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지방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합니다. 생선을 구워서 섭취하거나 기름을 짜서 만든 오일 형태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자연 식재료는 약처럼 몸속에서 작용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몸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화려한 포장이나 과장된 광고가 없어도 오히려 묵묵히 몸을 회복시키는 진짜 도움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음식의 조리 방식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튀기거나 태우는 방식보다는 찌거나 삶고 국물이나 기름이 많은 요리는 가볍게 덜어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자레인지나 강한 불에 조리하는 방식은 영양소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는 변성 단백질이나 산화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조리하고 가능한 한 식품 본연의 맛을 살리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몸은 우리가 반복하는 작은 선택에 반응합니다. 잘 자고 잘 먹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뱃살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어나가야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몸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부 비만을 넘어선 근본적인 건강 회복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뱃살을 줄이기 위한 여정은 단기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해서 바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맞았던 식단이나 운동법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참고 따르기보다 무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일찍 먹는 습관이 어렵다면 최소한 늦게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먹은 뒤에 가볍게 움직이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는 것보다 아침과 점심의 질을 높이고 저녁을 간소화하는 방식이 더 오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 단순한 연료 섭취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무심코 먹는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먹는 이 음식이 내 뱃살을 줄여주는 음식인지 아니면 쌓이게 만드는 음식인지. 단순한 칼로리보다도 이 음식이 내장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피로를 덜어주는 음식인지 생각해보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식사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운동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몸을 움직이는지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에도 몸을 조금 더 크게 쓰는 습관은 충분히 운동에 효과를 줍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의 대사 기능은 떨어집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두세 분 정도라도 걷는 시간을 만들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내장 지방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숨 쉬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얕은 호흡을 반복하면 산소가 몸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피로가 쌓이고 염증도 커질 수 있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해주는 습관은 몸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덜 부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덜하며 식후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점에 집중하면 변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또한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야식을 먹게 될 수도 있고 운동을 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더라도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가려 하기보다 몸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복부 비만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다음은 이 모든 내용들을 실제 삶에 녹여낼 수 있도록 일주일을 기준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예시 루틴과 함께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리법, 식단 조합 아이디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생활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실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천 중심의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실천이 쌓여야 몸이 달라지고 몸이 바뀌어야 뱃살도 사라집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식단 구성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볍고 따뜻한 단백질 위주 식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삶은 달걀과 구운 두부, 데친 브로콜리와 김치, 견과류와 블루베리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구성은 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점심은 한식 중심으로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나물, 생선, 된장국, 백김치 같은 반찬으로 구성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날에도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조리법은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오후 간식은 반드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출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과자를 찾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몬드 몇 알, 삶은 달걀 하나, 플레인 요거트 한 컵처럼 정해둔 간식을 준비해두면 무분별한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장 가볍게 가능한 한 일찍 먹습니다. 두부조림, 데친 채소, 된장국, 현미밥 반 공기 정도로 마무리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야식의 유혹도 줄어듭니다. 조리법은 언제나 자연에 가까운 방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음식의 색과 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간은 과하게 하지 말고 허브나 발효된 전통 조미료를 활용하면 염증 반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이틀은 집중해서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고 나머지 날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걷거나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정해진 운동 장소가 아니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허리를 펴고 걷거나 계단 몇 층을 오르는 것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식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두면 자신의 패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했는지, 어떤 날 유독 몸이 무거웠는지를 알게 되면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도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뱃살을 없애려는 이 과정이 몸을 벌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과정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생활 습관이 오래 유지됩니다. 염증을 줄이고 장을 회복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되찾는 이 길은 결국 몸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배의 크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방법입니다. 김정국 박사가 강조한 것처럼 뱃살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단순한 외모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차분히 되돌아보며 일상에서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정제된 간식을 하나 줄이고 한 걸음이라도 더 걷는 것. 이 사소한 변화가 내일의 몸을 바꾸고 다음 달의 건강을 바꾸고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복부 비만을 줄이려는 이 노력은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서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결국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